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랜만에 저의 공간에서 인사드립니다. 벌써 한 2년 됐나요? 제가 인생책 단순하게 살아라를 소개하면서 저의 미니멀한 공간을 보여드렸었는데 와, 40만 명 가까이 너무나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나운서 조수빈이 이렇게 비워놓고 사는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진짜 제 인생책이니까 그 영상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사실 살다 보니까 물건이 좀 많이 늘긴 했어요, 그때보다. 그래도 어떤가요? 그래도 많이 꽉꽉 채워놓지는 않은 편이죠. 제가 사실 잘 버리고 비우는 편이긴 하지만 4인 가족이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정말 잔짐이 무섭게 늘었습니다. 특히 그 예쁜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물건 가운데서는 쓸모가 없어도 버리면 안 되는 게 참 많고 물려줘야 돼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미니멀하게 사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오늘은 물건, 가구, 공간, 제가 좀 단순하게 살기 위해 지키고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신중하게 집에 들여놓은 수납 가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곧 계절도 바뀌니까 집 한번 바꾸고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곧 구독자 15만인데요. 우리 빈둥님들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빈둥님들을 위한 이벤트와 특별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간은 평균적으로 1인당 10,000개씩의 물건을 갖고 있대요. 만약에 4인 가족이라면 4만 개,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다면 어떠세요? 뭔가 정리가 안 된다. 뭔가 찝찝하다. 왜 난 이렇게 살까?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약간은 위축감이 들더라고요. 우리 빈둥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순하게 살아라에서 읽었던 제 인생 모토를 되뇌입니다. 물건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내가 물건을 다스려라. 다 버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면 저는 약간 다 조망할 수 있는, 다 내가 머릿속에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의 수납 정리를 선호하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모듈형 가구예요. 이런 모듈형 가구는 장식성은 배제하고 가구에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수납장이 이사를 많이 다니는 현대사회, 그리고 한국 같은 아파트 환경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외국은 창고나 지하실이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공간이 있고 열어놓고 쌓아놓고 이런 공간이 넓죠. 그런데 한국은 갈수록 집 공간이 작아지고 그 작은 공간에 사계절 물건을 다 담을 가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납 가구를 선택할 때 단순히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디에 뭐가 있는지 컨트롤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둥님들, 저는요 집에 가구를 배치할 때 저희 집이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가구 하나하나가 각각의 물건들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독주택, 얘는 연립주택, 또 3칸 4칸 되면 아파트, 그렇게 상상을 하고 이렇게 수납하는 물건들이 사는 집, 그리고 각각에는 주소가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마치 설계 도면에 딱 정리가 된 것처럼 내가 물건에 치이는 게 아니라 어느 칸을 열면 어떤 종류의 물건이 들어있다, 이런 게 구획이 되니까 훨씬 정리하고 살아가는데 좀 물건에 치이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철제 모듈 같은 경우는 곡선이 별로 없다 보니까 벽에 딱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선이 정리가 된 느낌이 들고, 열었다가 닫아두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어떤 시선이 분산되는 게 덜해서 저한테 집중하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빈둥님들한테 미니멀하게 수납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면, 이거 한 칸 한 칸이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문을 열면 책이 사는 집, 저기를 열면 휴지가 사는 집,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집일까요? 애매한 가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빈칸을 보면은 꽉 채우고 싶은 그런 본능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누르세요. 그러니까 수납 가구는 물건의 집이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끼리 살 때도 너무 붙어 살면 답답하잖아요. 만약 여기에 물건이 꽉 차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를 꺼냈을 때 다른 게 줄줄이 따라 나오면서 무너지는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어느 칸을 열었을 때 어떤 물건이 있고 내가 꺼내는 것도 굉장히 쉽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추는 수납을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책장이라든지 오픈된 그런 수납장을 쓰지 않는데, 이렇게 열린 부분에는 나의 취향을 보여주는 아이템을 담는 거예요. 장식
음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오디오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이것도 역시 꽉꽉 채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면은 자꾸 물건 어디다 뒀는지 까먹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물건에 집이 없으니까. 나는 항상 열쇠를 같은 공간에 놓는다 라고 내 머릿속에 박혀요. 이거를 Visible Organization, 보이는 정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치 그 머릿속의 공간을 설계도처럼 시각화하면 필요한 것을 한 번에 찾고 또 이렇게 보다가 불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버릴 수 있게 되니까 결정이 빨라지고 제가 단순한 삶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제가 사실 아이들 물건 정리하다가 이제 모듈 가구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희 집에 사실 다양한 브랜드의 모듈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정말 다 1년 넘게씩 검색해보고 들여온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마켓비의 심플리 시리즈를 알게 됐어요. 사실 저희 집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모듈 가구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 제가 필요한 만큼 다 사기에는 뭐가 문제예요? 가격이 정말 후덜덜했습니다. 일단 애들이 험하게 다룰 수도 있고 다 크고 나면 교체하거나 비울 수도 있는데 너무 예산을 높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정리할 때 최대 난제는 책하고 아이들 장난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듈형으로 되어 있으면 계절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딱딱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 아들 방에는 이미 그 모듈장이 있어요. 보세라는 독일 브랜드인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예, 진짜 공이 3개가 넘어. 제가 그래도 플로어 세일 할 때 50% 할인받아 샀거든요. 그래도 비싸요. 보통의 모듈 가구들은 철로 된 것들이 많은데 얘는 요게 어머나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안에 보면 진짜 수북하게 장난감이 쌓여 있는데 어때요? 닫으면 깔끔하죠. 우리 아들 방이 이렇게 좀 긴 구조잖아요. 그래서 보세 모듈장을 두고 나니까 여기가 요만큼 비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똑같은 브랜드에서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가격이 후덜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켓비의 심플리 시리즈에서 5단 수납장을 넣었는데 어떤가요? 가격 차이는 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친구의 얘가 한 20분의 1? 할인가의 10분의 1? 그래도 어때요? 막 밀리진 않고 묵묵하게 사이즈 딱 깨끗하게 해서 자기만의 임무를 다하고 있죠. 저는 이제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책가방을 아무 데나 두니까 맨 아래 칸에 책가방 넣으라고. 지금은 여기다가 이제 이불 같은 거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얘가 크면서 자기 옷이 많아지면 여기다 수납할 예정입니다. 이왕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 침대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그 브랜드의 컨텐츠 찍었던 옌센 내돈내산 한 거고요. 제가 집에 돌아다니던 철제 수납장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공간하고 자는 공간을 분리를 해놨어요. 얘가 이제 이케아 책상인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작은 책상을 쓰고 있거든요. 주로 마루에서 공부하고. 근데 좀 큰 걸로 바꿔주고 싶은데 우리 빈도님들 좋은 거 있으면은 저한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엄마, 내 카드 400개 얼마나 썼는데? 아니 카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400. 얘가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잔 이런 필통 같은 거에 그 필기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비 트롤리를 미리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용물이 다 보이고 이렇게 하면 딱 닫아지니까, 그쵸? 제가 사실 집에서 색깔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흰색 아니면 우드, 그레이 톤인데 아들 방만큼은 노란색하고 파란색. 예. 근데 심플리 시리즈까지 화려하면 너무 이제 눈이 아플 것 같아서 걔는 단정한 흰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 색상 정해두시고 포인트 두시면 집이 더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번에 마켓비 쇼룸에 직접 가봤는데 와 깜짝 놀란 게 진짜 없는 디자인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척추가 휘려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딱 이 물어보자 어떤가요? 딱 이렇게 앉으면 뭔가 허리를 고추 세우게 되잖아, 그치? 근데 제가 이거 백화점 갔을 때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수백만 원대였던 거예요. 100만 원은 확실히 넘었는데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너무나 가격이 착해요. 제가 허리 아픈 사람이라서 그 고통을 잘 알거든요. 우리 빈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3분을 뽑아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딱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거꾸로 해줘가지고 이제 유튜브 각 잡아줘야지. 오.
한국 사람들은 인테리어 할 때 유독 그 붙박이장을 좋아한대요. 사계절이니까 물건도 많고 아무래도 좀 경쟁이 치열한 사회다 보니까 집에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없이 튀어나온 거 없이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붙박이장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많이 붙박이장을 하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 붙박이장에 맞춰서 물건도 많이 사. 그리고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그 장도 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내가 배치를 바꾸고 싶을 때 좀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반면에 이동식 가구는 이렇게 조금 배치만 바꿔도 새로운 구조가 되니까 저는 인테리어 하실 때 좀 변화를 주길 원한다면 이동식 가구를 많이 추천해요. 사실 이제 심플리 시리즈가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이런 철 같은 게 만져보면은 조금 얇아요. 고가의 제품에 비해서는 비교해보면. 소리가 약간 가볍죠. 근데 이게 또 은근히 장점인 게 3칸짜리인데 이게 만약에 USM 모듈이었으면 옮기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가벼워. 그게 또 이동하기에는 장점이더라고요. 저는 같은 디자인으로 연핑크하고 화이트를 골라봤는데요. 이게 파우더 코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매끈하고 좀 세련된 연핑크의 느낌이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염에도 강하고요. 기본은 사실 화이트인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PPP, 핑크, 필라테스, 프린세스라고 해서 연핑크가 유행이라고 젠지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이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더현대 백화점을 갔더니 젊은 브랜드는 연핑크로 DP 해놓은 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이 방에도 핑크 하나 넣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모듈 사러 마켓비 쇼룸에 갔다가 득템한 소파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가격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진짜 적잖아요. 약간 이런 가구는 뭔가 덴마크 가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연한 그레이 빛은 어떤 색상에도 다 잘 어울려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소파도 약간 그레이빛 패브릭, 침대도 다 그레이빛 패브릭, 그레이가 상당히 많고, 보니까 우리 커튼도 그레이네요. 근데 이 그레이가 다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연한 핑크랑 매치를 하면 청순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라이트한 핑크 수납 박스를 매치했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수납 박스 되게 재밌는 게 뒤로 가면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다 여기다 쌓아놓잖아요. 쏙 넣었다가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바퀴도 달려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한 손으로 하잖아. 여기 딱 옆에 협탁처럼 붙여놔도 돼. 그쵸? 되게 변신이 잘 돼. 나 이거 괜찮더라고. 빈둥님들한테 저의 안목을 한번 평가받아봐도 될까요? 제가 마켓비에 가구 실물 보러 갔다가 이렇게 손잡이 없는 형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철제 수납장들은 그 모양이 있죠. USM 모양처럼 네모나고 동그란 게 딱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변형이 돼 있어도 어쩔 수 없이 USM 카피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잡이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다른 브랜드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약간 마켓비만의 그 고유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모듈 가구가 기본적으로 가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만 갖고 있지만 이 손잡이조차 없는 그 깔끔함이 저의 미니멀한 취향하고 잘 맞더라고요. 사실 재밌는 게 저 이거 너무 예뻐요. 저 이거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집에 놓고 싶어요 했더니 사실은 이게 마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그 영상에서 별로 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그러면 조수빈 큐레이션의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가격 책정을 해보겠다라고 마켓비 측에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이거 주변에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근데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근데 이 디자인의 진짜 아쉬운 점이 이 2칸짜리는 핑크가 있는데 얘는 흰색만 있다는 거예요. 두두둥. 그러니까 흰색이 물론 기본이고 아무데나 잘 어울리긴 하는데 만약에 이번 영상 빈둥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마켓비 측에 다른 색깔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이 디자인은 화이트하고 핑크 그리고 옐로우가 있는데 각자 다 매력이 달라요. 저희 거실에 한 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제가 저희 집에서 약간 제가 좋아하는 거, 저의 추억들을 모아놓은 공간인데 어떠세요? 제가 아끼는 정강용 화백의 파란 그림 밑에
왠지 노란색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배치를 해봤는데 보색 대비니까 굉장히 강렬하죠. 사실 얘는 가격이 정말 착한데 어떤 고급스러운 예술작품 바로 밑에 놔도 절대 꼴리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작품은 유영호 작가 인사하는 사람이라는 그 작품인데 제가 우리 남편하고 연애할 때 첫 데이트 할 때 아마 그 유 작가님 뵈러 갔는데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 예의 바르게 살자 이런 거고, 요거는 제가 아이랑 일본에 그릇 헌팅 갔다가 창고에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는데 진짜 싼 가격에 득템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몸매가 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것도 그릇인데 작품이에요. 그래서 못이 있으면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저희 딸하고 그릇 여행 갔을 때 그 창고에서 막 주스는 거 있어요. 가격은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다 보니까 비정형적인 그릇들이 많은 거예요. 요거를 싱크대에 차곡차곡 넣기가 어려워서 여기다 따로 모아뒀습니다. 여기는 저희 어떤 추억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아니 왜 롤케이크를 여기다 두세요? 이러는데 그거 우리 구하우스 갔을 때 우리 관장님이 그릇에 놔두고 장난치라고 사람들이 오면은 먹는 건 줄 알고 딱 먹어봤다 아닌 거야. 네.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 딸방은 엄마의 사랑을 담아서 제가 가장 큰 침대랑 책상을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방인데 너무 좀 부피가 크고 물건이 쌓이면 막 산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쪽에 파티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심플리 장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단정해지더라고, 하기 전보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아까 우리 아들처럼 딱 들어오면 가방 좀 제발 아무 데나 던지지 말고 넣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는 아직 정리 중이고, 이렇게 맨 보이는 쪽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것들. 예. 그리고 이렇게 층이 좀 다르지만 핑크가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정도는 연핑크를 넣어서 요즘 사춘기가 되니까 뭐 틴트도 바르고 머리 드라이하는 것도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미용과 관련된 부분을 넣었는데 어떤가요? 핑크 한 스푼 넣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런 철제 가구의 장점은 이제 곰팡이나 변형, 습기 같은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션 같은 거 넣기도 좋고, 이렇게 안에 딸아 여기까지만 공개할게. 근데 저도 막 가구나 집에 색상 쓰는 거 되게 무서워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굉장히 기분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빈도님들도 자기 공간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연한 색깔도 좋고 저희 거실처럼 딱 튀는 색깔도 좋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희 그 아들방 보여드렸잖아요. 가격이 10분의 1, 20분의 1이다. 가격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하고 똑같은 퀄리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제가 느낀 거는 문짝이 조금 가볍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로라면은 좀 편하게 쓰는 가구로는 괜찮지 않냐. 예쁘지 않아요? 저처럼 뭐 아이들 방이나 수납 공간에 놓으실 분들은 뭐 이리저리 여러 개 쓰기에는 괜찮은 가격과 너무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빈둥님들이 저한테 너무 하이엔드만 많이 보여준다고 로우엔드도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조스빈 큐레이션에서 그동안 브랜디드 컨텐츠로 보여드렸던 가구들이 너무나 고가긴 했어요. 하이엔드를 경험해보는 건 좋지만 사실 제가 빈둥님들한테 모두가 같이 다 한번 사보자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제가 아이들 가구 고르면서 만나게 된 마켓비가 이런 저한테는 딱이었죠. 제가 뭐 그렇다고 가격이 싸다고만 해서 사진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양보다 질, 최소한의 물건을 내가 소중해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집에 두는 게 그간 저의 그 원칙이었기 때문에 고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구독자가 15만이 다가오면서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좋다. 이거 한 개씩. 예, 우리 빈둥님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그런 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빈둥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가구는 어떤 건가요? 사실 제가 멋진 가구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비싼 가격이 꼭 훌륭한 가구의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떤 브랜드를 쓰건 간에 그 스토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디자이너 의도를 안 다음에
그거를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건 비싸니까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글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싸구려를 쓰는 것과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요. 반면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가성비 있는 가격대의 물건을 사더라도 내가 그 브랜드를 잘 이해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담는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only one, 정말 유니크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나만의 명품 가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의 소비 철칙입니다. 예를 들면요. 모두가 발렌시아가나 디오르를 매번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라 같은 거 섞잖아요. 가구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Another Stories라고 스파 브랜드거든요. 가성비 있는 가격대의 브랜드 선택할 때도 내가 명품처럼 입는다면, 사람이 명품이라면 예, 그게 또 나만의 명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집도 보셨잖아요. 이렇게 좀 비교적 가격으로만 쳤을 때는 고가 유명한 가구도 있지만 이게 믹스 매치하는 식으로 패션처럼 가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떠신가요? 사실 심플리는 아시다시피 스위스의 그 모듈 시스템 가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킴포크에 촬영을 갔을 때 그 대표님한테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바로 가구에는 2%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가구 디자인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2% 정도 바꾸면 그거는 카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구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그 기준이 2%라는 거예요. 예술 작품하고 가구는 좀 다르죠. 가구는 내가 써야 되는 거니까. 그 2%의 변형을 허용했기 때문에 현대 가구 디자인은 끝없이 변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플리 역시 그 원형 그대로를 복제한 게 아니라 한국 주거에 더 맞게, 더 얇게, 더 가볍게, 그리고 가격은 훨씬 더 가볍게, 이거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유명 모듈 시스템, USM 같은 거, 저희 집에 있는 보세 같은 거에 20분의 1, 10분의 1. 또 이케아랑 대비를 했을 때도 30% 정도 저렴한 거를 목표로 어떤 공장에서 매터리얼을 선정하고 가격대를 책정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구성이 엉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 대비해서 훌륭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직접 마켓비는 발주를 넣고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매장 운영비를 줄였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세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해외 브랜드가 관세도 물어야 되죠. 매장 중심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가격이 무거워지는데 얘는 매장도 별로 없고 직발주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물론 심플리에도 약점이 있어요. 모듈 하나씩을 두고 봤을 때 디자인이 엄청 다양하진 않아요. 한 번 조립을 하면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제품을 사셔가지고 퍼즐처럼 맞추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켓비는 이케아를 병행 수입하던 젊은이가 이제는 우리만의 어떤 디자인과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브랜드예요. 뿌리가 이케아 수입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는 참 비슷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형 도시 라이프에 맞는 그런 가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케아는 가구를 사러도 가지만 어떤 대형 매장에서 교회에서 체험하는 걸 즐기러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직접 이거를 차에 싣고 끌고 와서 직접 조립하는 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장인 중심의 북유럽 라이프가 배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마켓비는 좀 한국인들이 편리함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완제품 형태로 받는 라인을 대폭 늘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도착하면 바로 쓰는 가구, 그리고 5년 보증제 같은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특히 가성비와 마감, 편리함을 중시하는 일본에서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마켓비는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출발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잘 성장해온 이 브랜드, 이 마켓비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제가 좀 쓸 때도 더 소중하게 다루게 되더라고요. 사실 좋은 브랜드는 가격만 싸서는 부족하고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되죠. K 컨텐츠, K 뷰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담으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가구 브랜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수납장 고르면서 영상을 만들게 됐잖아요. 제가 오늘 그 한 영상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멋진 공상도 혼자 해봅니다. 미니멀하게 살고 싶지만 미니멀하게 살 수 없는 현실 고민, 그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수납 가구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착한 가격에 저의 단순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